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교육 철학 및 교육사 강의를 맡은 강영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 철학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철학과 교육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 이후에 그리스 반도에 살던 그리스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의 전설적인 영웅 헬렌의 후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산악지대로 구성된 그리스 본토에서 흩어져 거주하였습니다. 이들이 사는 100여 개의 작은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두 도시국가는 인접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에는 도리아족이 살았고 아테네에는 이오니아족이 살았습니다. 두 개의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까지 당시에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왕은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동경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헬레니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스 예터에는 아직도 당시의 조각과 건축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를 위해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지혜, 전쟁, 기술, 직물, 요리를 관장하는 신이며 아테네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교육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기 교육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부 산악 지역에서 살아온 스파르타의 도리아인들은 성품이 호전적이었습니다.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의 군국주의를 확립한 지도자입니다. 스파르타의 교육 목표는 군국주의 확립입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은 국가에 충성하는 전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용기, 복종, 신체적 완전성을 갖춘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켰습니다. 아테네의 교육 목적은 질서를 지키며 교양이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당시 스파르타의 법으로는 국가의 최고 행정관인 에포르가 교육과 재산의 분배, 시민 생활을 검열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건강한 남녀의 결합을 장려하였고 출생 후 신체 검사 결과 허약한 아이는 버렸습니다. 신생아의 양육 결정권을 에포르 행정관이 행사하였습니다. 아테네의 모든 학교는 사교육 기관이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은 16세부터 20세 사이 군복무를 위한 교육뿐입니다. 스파르타와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와 달리 아테네에서 아이의 생존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스파르타의 교육 내용은 운동, 체조, 수렵을 비롯한 신체 단련과 군사훈련, 단식 연습입니다. 신체적 훈련과 도덕적 단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체조, 음악, 무용을 배웠으나 그 목적은 노동과 전쟁에 필요한 내용에 국한시켰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아테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중해 전역을 식민지로 삼아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여 부유한 중산층이 형성되자 농업에 기초한 귀족 중심의 체제는 무너지고 아테네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등교육에서의 신체 교육 요소가 없어지고 문자와 문학이 강조되었습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와 위대한 시인들의 시를 암송하고 문법 교사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소피스트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스파르타 사회에서 어린이는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약하고 불구인 어린아이는 버려졌고 건강한 어린아이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7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7세 이후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동생활을 합니다. 주로 파이도노모스의 감독하에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아테네에서는 7세 이전까지 가정에서 아이들 훈육을 책임지고 7세부터 15세까지는 음악학교와 체조학교를 다녔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17세부터 20세 사이의 젊은이들은 에페비라고 하는데 그들은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20세가 되면 시민으로 인정되고 완전한 군인이 됩니다. 아테네에서는 16세부터는 음악 수업과 문학 수업을 중단하고 김나지움에 들어가 2년 동안 높은 수준의 신체 훈련을 받습니다. 18세가 되면 아테네 젊은이는 훈련을 마치고 도시의 명부에 등록되며 신전에서 국가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민주시민이 됩니다. 민주시민을 에페보스라고 합니다. 에페보스 교육기간 2년을 마치면 완전한 시민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의 후기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리클레스 시대 소피스트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피스트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정신적으로 빼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소피스트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됩니다. 첫째, 수공의 기술, 둘째, 분별력이나 식견, 실천적 지혜와 정치적 식견, 셋째, 이론적, 학문적, 철학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피스트로 칭하며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고 높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 시민들은 정치와 사회적 활동을 할 기회가 확대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지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인간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 욕구의 변화를 계기로 소피스트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소피스트들 교육의 목적은 유능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능력과 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치적 탁월성을 기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문법, 토론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를 연습하는 변증법, 웅변수를 위한 수사학과 같은 일반적인 교양을 가르쳤습니다. 또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과 같은 시민을 위한 교과목도 주요 내용입니다. 소피스트들은 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학생들을 한 곳에 모여놓고 시범 강의와 토론 수업을 하였습니다. 주로 대중들 앞에서 연설하고 토론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대가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일을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최초의 직업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군사적 훈련과 육체적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으로부터 국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교육은 폴리스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받는 학생 개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 후기 교육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특징을 보면 기원전 338년에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한 때부터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2세기 말까지의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의 문명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공동의 문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세계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하나의 통일된 세계 문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언어는 세계어가 되었고 일반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폴리스 시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구성원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등교육기관이 생겨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아테네는 고등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해 철학이 발달하고 철학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학교들에서는 논증 능력을 훈련하고 형이상학과 윤리학의 사변적인 문제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철학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서 철학적 내용이 줄어들고 과학과 웅변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철학학교가 소수 지식계급을 위한 학교인 반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진 학교는 수사학학교였습니다. 수사학학교에서는 주로 웅변술과 당시의 신지식을 제공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지식계층 또한 수사학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수사학학교는 전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철학학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가 교육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 학교가 아테네를 세계의 지적 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헬레니즘 시대의 교육은 지적 혁신보다는 백과사전적인 박학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보다는 고전적 학문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휴식한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